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니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네. 머니랩 친구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 추가하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뭐 오늘장 공략주 공개라든지 뭐 증시 전망 리포트 받기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클릭을 해서 오픈 채팅에 참여를 해야 돼요, 바로. 오픈 채팅에. 네, 그래야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뭐 저도 설마 뭐 깔고 인증하고 또 뭐 또 깔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한 뭐.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고. 네. 네, 그러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몇 번 버벅거렸는데 한 2번 해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 깔고 웃으면 한번 해볼 만하네. 깔고 깔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저는 네. 그거 저희 네. 아내한테 다 맡깁니다. 저는 뭐 도저히 하다 보면 뭐 머리에서 땀이 나가지고 네. 깔고는 깔고, 그렇죠. 네. 진짜. 아니, 뉴욕 증시 좋네요. 힘이 S&P 500 장중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자꾸 이제 여기저기 시황에서 깻잎 얘기가 나오길래 도대체 어느 정도 깻잎인가 싶었더니 S&P 500 기준으로 2월 19일 날 금년에 2월 19일 날 이제 최고치가 6,147.43포인트인데 네. 어제 장중의 최고치가 6,146.52, 딱 0.91포인트, 1포인트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면 뭐 진짜 깻잎? 깻잎이죠. 거의 찍은 거죠. 뭐 네.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이나 다우는 고점 대비 아직 조금은 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시장도 밀리면 아래 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아니, 어제 개인 투자자 대규모 순매수가 나타났고.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야,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임선우 캐스터 소개하는데 메타에서 오픈 AI 출신들 그 인력들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도대체 그 저커버그가 얼마를 제시했을까 싶은 게 진짜 정말 AI 대세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시는 강정 센터장님 같은 분은 얼마를 제시하면 미국 건너가실까 싶기도 하고. 웃음소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커버그 전화 없었습니까? 저한테 절대 없죠. 오픈 AI하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을 1억 달러로 데려갑니다. 1억 달러 여러분 1,400억. 1,400억입니다. 연봉이요? 아니 옮길 때 옮기는 비용으로 계약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어요. 1억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와. 요즘 유수의 아이비리그 저 공대 쪽은 엔지니어링보다도 전부 AI 쪽으로 전공하겠다고 난리 나겠네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AI 관련된 전공을 석사를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의 메타에 취직할 때 초봉이 1 밀리언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초봉이 1 밀리언. 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축구 선수나 이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보다 이 AI 전문가들의 몸값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AI가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사실 메타는 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1억 달러까지 줄지 않으면 메타로 안 가느냐.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의 대표라든지 오픈 AI의 샘 알트만 이런 대표들은 계속 AGI 얘기를 하거든요. 네. AGI 일반 인공지능. 뭔가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와 시장에서 신호와 잡음일 때 잡음이에요. 뭐냐면 자꾸 대표가 나와서 하사비스도 마찬가지고 구글 우리 AGI 갈 거야. 우리는 정말 인류의 수건이었던 인공지능을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가슴이 뜁니다. 내가 그 역사적인 것에 함께하는구나. 근데 메타는 자꾸 우리는 AI 친구 서비스 할 거야. 예? AI 친구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동무 해주고 상담해주고 보이프렌드 해주고 걸프렌드 해주고 이게 메타의 버전인 거고 거기에 메타에 있는 르첸이라는 메타의 AI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AGI 시대는 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 나 그런 거 하찮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애플은 자꾸 논문을 냅니다. 자꾸 AI는 아직도 불안정하다. AI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애플, 하는 애플은요? 애플 이러면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AI에 뛰어난 인재들은 뭐 애플이나 메타는 별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렇죠. 차라리 꿈과 비전 이것이 이루어지던 안 이루어지던 그래서 사실은 뛰어난 개발자들은 돈을 어차피 어디 가나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이런 곳에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버린 AI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국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뽕?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네. AI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아. 이걸 정부가 어느 정도 제시해줘야 예. 오는 것이지 그냥 어차피 돈이 너무 적어요, 한국에. 네. 올 이유가 있으려면 내가 돈은 적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네. 있으니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던데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프랑스 인재들을 미국에 근무하고 있는 전화를 직접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오라고. 아, 직접. 네. 조국이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1억 달러의 이 부분은 이러한 비전이 제시가 안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 하정우 수석 AI 쪽 수석에서 이제 그거 하는 게 서브린 AI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서브린은 여기 AI 분야에서 서브린의 의미는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요.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네. 독립을 모든 나라들이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네. 어느 뭐 미국의 서비스를 갖다 쓰고 중국의 오픈 소스를 갖다 쓰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그 국가가 독립을 해야 돼. 특히 군산업, 국방 이런 부분에서는 AI의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 용어긴 해요. 서버린 AI를 처음 얘기한 것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각 학과에 GPU 팔기 위해서 서버린 AI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걸 되게 비판적으로 봤는데 네. 일시적으로는 이런 마케팅 용어가 네.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을 이끌고 그러네요. 뭔가 이 북극성을 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좌표를 찍어줘야 된다는 네. 건데 네. 이런 좌표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좌표가 없으면 메타처럼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아. 아니 국뽕이라는 말을 하시니까 딱 와닿긴 하네요. 네. 네, 소버린 AI. 지금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AI 인력들을 뭐 다 글로벌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 출신의 AI 인력들은 다 미국 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들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국내 대학에서 뭐 양성을 하든지 네. 자 그 길이 우리 서브린 AI라는 그 목표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센터 저기 AI 수석도 분명하게 네.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클로바 X를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네이버에서 네. 절실하게 느꼈던 가장 큰 페이는 사실 1패를 했죠. 네. 페이는 인재 부족이다. 인재 부족이다. 아. 인재 부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인재가 오면 GPU도 올 거고 인재가 오면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예. 기업이 뭐 사실은 네이버가 뭐 카카오가 SK가 뭐 삼성이 1,000억, 2,000억이 없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GPU를 사도 잘 안 사지긴 하지만 네. GPU를 사도 이걸 쓸 수 있는 연구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한국은 말씀하셨던 두 가지 투트랙이 다 필요한데요. AI 인재를 젊은 인재를 지금 학부 1학년부터 빠른 속도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해외에서 인재가 오더라도 몇 명 안 오는데 와서 왔더니 같이 일할 팀이 없다. 네.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예. 해외 인재는 저는 준비가 되면 저는 대통령 직접 마크롱처럼 전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화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고 미국 방문했을 때 뭐 한인들 교민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AI 인재 샌프란시스코 직접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불러오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한 거는 이게 저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서브린 AI를 갖다 현실화하고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당기고 네. 언젠가는 가는 것이 코스피 5천이고 우리들 왜 많이 못 가겠습니까? 인플레를 감안하고 세상이 전부 그렇게 이제 모든 게 가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인터넷 처음 할 때 우리 한국의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카이스트 교수였던 정길남 박사님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부른 거잖아요. 예. 와라.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 주겠다. 예. 인터넷을 한번 한국에서 최초 그래서 미국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3위로 저희가 인터넷을 연결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해외 인재를 일시적으로 데려왔던 부분도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AI는 죄송한 얘기지만 해외 인재를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어지간한 조건으로는 미국 같은 데 있으면서 받는 걸 갖다가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인재들의 어떤 사명감 내지는 그런 것도 또 같이 기업들도 해야죠. 이제 저는 한국의 증시가 상승할 모멘텀들 이제는 기대치로 상승하고 있다라면 네. 네이버가 또는 LG AI 연구원이 또는 뭐 삼성이나 이런 SK가 미국에 있는 인재를 6명 데려왔다, 10명 데려왔다 이 뉴스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GPU를 확보하는 것 사실은 이번에 울산에 지었던 것 6만 개 정도로 해서 그것도 대단히 큰 규모긴 합니다만 네. X.AI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그록을 만들었을 때 GPU 20만 개 썼습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프로젝트를 6만 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지금 설치를 해놔야 연구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와서도 뭐 전력이 없어서 서울대는 지금 GPU도 못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해외 인재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요. 해외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어떤 기업이 인재를 몇 명씩 데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주가도 많은 변동성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너무 참담한데요. 그런데 전력 이제 부족으로 돌리지를 못한다고 GPU를. 그렇죠. 서울대학이나 지금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는 전력 부족으로 못 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도 이제는 AI 인프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출발점이 늦었다고 해서 결승점에 저희가 늦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엔비디아가 지금 이틀 연속 사상 네. 최고치인데 이게 또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우선 월가에 있는 이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네. 173달러입니다. 네. 일부는 253달러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올해 4월 9일 날인가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주가들이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엔비디아가 94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150달러대까지 올라간 거고 예. 지금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지금 평균가가 174달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생각보다 GPU나 AI 가속기 매출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넘어서는 거죠. 한국도 이제 6만 개를 사야 되는 거고요. 네. 나라마다 좀 이렇게 다 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금 13% 작년에 토탈로 결산이 나왔는데 13%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요청하는데 메꾸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네. 그 시장의 수요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AI 지출을 카펙스를 줄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시장에서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거세게 지금 AI 시장이 여러분 2024년하고는 좀 연구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2025년에는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네, 쓰는데 네.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국에 오픈 AI에서 미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AI 크리에이터들, 즉 AI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인스타 릴스 만드는 사람들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요. 올해 말에 SNS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벌써 시작을 하면서 이것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픈 AI는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분 챗 GPT 옆에다가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피드가 생기는 겁니다. 챗 GPT 내에 네. 우리가 막 뭐 물어보고 답변하잖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생겨요. 네. 그걸 누르면 피드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드 보고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 보고 즐겁게 얘기하고 또 버튼을 누르면 챗GPT 내 특수 앱이 아니라 DM이 생기는 겁니다.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예요. 슈퍼 앱으로 지금 챗GPT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GPU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U 수요가 그러니까 즉 기업 단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AI 연구하고 이때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네. 한국도 지금 1,800명이 넘어섰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고 지금 오픈 AI는 올해 2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20억 명이 GPU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 센터하고 GPU가 지금 그러니까요. 필요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 그러니까 즉 원래는 뭡니까 이 반도체주는 항상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네.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건 예를 들자면 지금 사이클이 좋아질 때예요. 즉 팬데믹 때 사람들이 다 노트북 사고 컴퓨터 사고 태블릿 샀다가 이것이 딱 지금 딱 5년이 지나가잖아요. 딱 교체 수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이제는 다시 상승 모멘텀을 탄다. 이것이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이클을 타던 반도체주가 AI 붐으로 사이클이 없이 그냥 우상향으로 가는 사이클이 우상향으로 가고 그냥 진폭도 없이 그냥 쭉쭉 우상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주도주는 명확하게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생태계 그 밸류체인들이 다 같이 지금 우상향하면서 특히 지금 관세에 대한 위험도 벌써 미국이 벌써 사전에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 7월 초에 와서 그 기간 끝나도 연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보자. 그리고 이미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미국 연준에 대한 장악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벌써 분란이 나오면서 7월 달에는 뭐 이자율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뭐 4명씩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신임 의장을 미리 선출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우선 올해 안에 2025년 하반기에 분명하게 이자가 2번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식 상승 랠리가 그러니까 계속될 수도 있다. 이것이 AI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없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의 시점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전에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긴 하겠지만 그 매출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저가 이번에 4월 달에 그러한 외생 변수에 의해서 외부 변수에서 이렇게 90달러대로 떨어졌던 걸 제외한다라면 엔비디아는 꾸준히 상승하지 과거처럼 막 더블 가고 네네. 3배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는데 꾸준히라도 이것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네네. 충분히 대단히 큰 상승의 여력폭, 뭐 40%, 50%까지 상승 여력폭을 지금 월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선은 수요가 이렇게 급팽창할지 몰랐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자들이 AI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5%를 이제 AI가 코딩하고 있다. 구글도 한 20 몇 %를 코딩하고 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간을 줄여서 우리 개발자들을 좀 해고해도 될 정도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빅테크에서 개발자 해고의 열풍이 나오면서 지금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에 있었다가 가장 중요한 걸 영어로는 이걸 컨슈머 AI라고 얘기해요. 소비자 AI. 네. 소비자 AI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놀랬던 거는 오픈 AI 이용자가 2월 달에 4억 명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무료 이용자가 그다음에 5월 달에 8억 명으로 2배가 된 것. 그리고 오픈 AI가 이것을 더욱더 높게 잡고 있다는 것. 이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게 되면 도대체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증폭되겠느냐. 이 부분들이 좀 현실화된 거죠. 즉 주변 사람들이 AI를 다 쓰기 시작하면서 마치 네. 스마트폰을 몇 명의 얼리 어댑터만 쓰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 이 시장이 정말 커지겠다고 하면서 애플과 삼성의 주가가 높게 치솟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성장 속도라는 거죠. 아니 저는 앞서서 그 챗 GPT의 피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DM. 채팅방 기능 이런 네. 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GPU의 연산을 늘리는 건 아닌데 이게 동접자가 많아지거나 사용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근데 그분들이 또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GPU GPT도 쓰겠죠. 예, 그래서 GPU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죠. 결국에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소비자 시장이 커지는 것이 진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검색도 지금 GPU로,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도 쓰고 DM도 있고 이제 쇼핑도 되잖아요. 네네, 검색도 네.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델인 챗GPT에 있는 AI를 많이 쓰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검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AI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DM도 그냥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DM 받을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썸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딱 바꿔주면서 보내주고 부장님이 팀원들한테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시면 꼰대가 되십니다.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대화가 대단히 나이스해지는 이런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는 거고 누구누구의 이제 생일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물해야 될지 우선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생일 선물은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 보니까 DM도 많지 않으시는 사이신데 한 3만 원 정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DM이 많지 않은 사이인데. 그러면서 모든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받아주고 선물의 아이디어가 나는 이런 거 잘 젬병이라서 못하는 그럴 수 없습니다. AI만 쓰면은 모든 사람이 나이스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러니까 엄청 사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사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AI 없이도 잘해요. 예, 예. 우리가 AI 법률 서비스도 이제 미국에서 막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앤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육 수준이 좀 낮거나 가처분 수준이 낮은 분들은 법률 지식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검찰에서 무슨 편지 날라온다, 경찰에서 날라오는 손이 떨려서 그것도 개방도 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법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랫단에 있었던 이용자들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엄청나게 AI의 용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40억 명이 다 AI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좀 막 개성은 그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라지거나 약해지겠네요. 개성? 그런 약간 거 저 지켜봐야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예를 드신 네. 예? 이렇게 썸 타는 사이한테 보내는 문자가 됐건 편지가 됐건 선물이 됐건 그래 저 좀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저게 또 쟤야 제 모습이야 내는 제 매력이야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너무 나이스해지면 뭐 에브리바디 나이스면 누가 나이스고 누가 아니요, 누가 인간은요, 찌질합니까? 기대치가 계속 상승합니다. 네. 계속 네. 상승해요. 아니 그리고 이 챗 GPT만 보더라도 그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답변이 달라요. 네. 저도 그거 했는데 살짝 기분이 나쁜 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너 요 정도 설명해주고 그냥 끝날까 싶었는지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런 거 설명해줄 수 있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고요. 카톡 대화가 외부로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네. 그 내보내기 챗GPT한테 딱 내보내주면 분석해서 이 사람과의 이미 어떤 쓰고 있죠. 네, 상대의 어떤 의도 파악할 그렇죠. 때. 예.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뭘 너가 노력해야 예.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까지도 다 조언을 주거든요. 엄청 유용하죠. 근데 강 박사님, 요즘 우리 아마 TV 이렇게 시청하다가 아니면 무슨 뭐 유튜브도 중간중간 광고에 중에 자주 보이는 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치매가 걸리는 순간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리는 순간 내 딸도 아내도 다른 병이 걸렸습니다. 간병. 네. 요즘 전부 AI 로봇 이 얘기만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네. 진짜 로봇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 누구 가족 하나 그거 하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온 고통이죠. 가족이 다 그냥 생활이 질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간병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을 그게 어느 정도면은 몇 년 정도 지나면 가능할 거 보입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10년 정도?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6월 26일에 있었던 네네. 주주총회에서 로봇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다음, 예. 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거죠. 거기에도 모두가 고성능 칩이 들어가거든요. 예. 토르 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칩들이 다 들어가야 돼서 실제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가 되어야 로봇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칩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조업의 목표가 2030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3,500만 대 투입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3,500만 대예요. 어마어마한 대수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물론 테슬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35년 정도에 가정에다가 한 대씩 판매하는 것.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모든 것이 규칙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규칙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사고가 나죠.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건 AI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불규칙의 천국이잖아요.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막 던진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막 삐진다든지 뭐 네. 이러면서 사람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대단히 힘듭니다. 로봇도 대단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능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 테크놀로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학습에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기본 인텔리전스는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FSD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FSD는 자동차는 계단을 올라갈 일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여러분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 헬멧 쓰고 사람이 손에다 무슨 장갑 끼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로봇이 그 앞에서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미세 행동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00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흉내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 성공했다고 최근에 밝힌 것은 1인칭 관점으로 촬영한 유튜브 영상은 이제는 보고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2D로 된 것. 2D잖아요, 영상은요. 예, 예. 근데 이게 입체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물리 AI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제 그 영상 문단을 보고서도 저 물건의 깊이가 어떤지, 손을 어디까지 뻗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3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영상도 그 영상만 보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면 예.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이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입력만 하면은 순식간에 모든 로봇이 자전거 타이어 빵꾸 났을 때 고치는 법 유튜브 영상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자동차 타이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법 유튜브에 많습니다. 정말 집에서 청소하는 영상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바로 학습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3인칭까지 가능하면 충분히. 네, 그러면 유튜브의 영상을 학습할 수 있는 순간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텔리전스 지능은 대단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한 10년 정도로 걸릴 거라고 보지만 10년 전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가장 말씀하셨던 간병인 치료라든지 집에서 저도 그거 전에 과거 나이 드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여보 우리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립시다. 그래, 그런 광고가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저는 이제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 상품으로 로봇 하나 놔드립시다. 말동무도 되드리고. 말동무도 대드리고 저희 어머니 요즘 챗GPT랑 보이스 대화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타자 글을 그렇죠. 입력하는 게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근데 다 음성으로 이제 되니까 받아쓰기 잘 되니까.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성으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정말 집에서도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그 시장은 여러분 인류가 존재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 로봇이 차지하는 엔비디아에서 매출은 1%밖에 안 돼요. 네. 정말 작은 거죠. 아하. 예. 그거는 성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이런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GPU의 시장은 이런 사이클을 타지 않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이 1850년에 있었던 미국의 골드러시하고 똑같다 진짜로. 그래서 과거 인터넷 버블이 골드러시라고 비교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와 비슷한 것이 지금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죠. 물론 이 와중에서도 트럼프의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정책에서 이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겁니다. 자주 있을 건데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들도 스테이블 코인도 잘 되다가도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류가 대단히 큰 기술의 파도를 타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3,074포인트, 코스닥 0.3%,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79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59,800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9만 3,500원 예상가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호가는 100만 4천 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0.5% 상승 예상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또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가 90만 2천 원. 이 가운데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하락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8%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6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4,500원, 에코프로 0.2% 하락 예상되고요. HLB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7,950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8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휴젤은 보합 예상되고 있고 파마리서치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9만 5,500원. 펩트론 지금 호가 20만 7,500원이고요. 클래시스, 리가캠바이오 각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호가는 6만 2,800원, 11만 1,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인데 일단 호가에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쪽보다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어제 흐름 좋았잖아요. 오늘도 호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요즘은 예측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이따 5분 후에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예. 그러고 머니쇼만 보고 네. 그 생각했던 거하고 또 오후에 마감이 다르면은 또 머니쇼 플러스에서는 또 뒷북 어떻게 치는지도 이따가 한번 볼게요. 머니쇼 플러스 예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는 강 대표님은 언제 복귀하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네네. 그러시구나. 강 대표 우리 시청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머니쇼 플러스 네.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영롱 앵커. 예. 이제 강 대표님이고 영롱 앵커는 어제까지 했죠. 예. 어제까지 했고 네. 그러니까 예. 그래 맨날 예고는 강 대표님 얼굴인데 3시 반에 가보면은 옆에 딴 분이 앉아 계셨잖아. 영롱 앵커 참 잘했죠. 네. 지금은 저 방송하기에는 또 소속 기관이 달라가지고 그러네. 저기 근데 지금 우리 강경수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 엔비디아를 생각하면은 이게 야 아니 근데 엔비디아만 해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모든 밸류체인들을 보셔야 되죠. 저 샤오미 덤비는 거 보니까 뭐 네. 무서운데.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에서 볼 때 설계를 하고 있는 ARM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RM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HBM을 만들고 있는 마이크론. 예.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대단히 좋은 것은 물론 주가는 조금 그런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선은 HBM이 전체 매출에서 20%까지 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도 HBM이 모든 성장을 이끌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있었던 큰 이런 소비자 제품들이 예. 교체 시기가 왔다라는 것. 아. 그래서 전통적인 디램 시장도 저는 이제 다시 사이클을 타면서 좋아질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2020년, 21년에 다 집에 있으면서 답답해서 노트북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좀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5년 네. 하반기, 2026년 특히 2025년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많이 노트북들 찾고 계신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교체 시기가 오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어떠한 이 소비자 시장에서의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모든 데서 HBM이 이끌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삼성,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대단히 좋은 실적들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지금 시장 전망치 그리고 기업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3분기 지금 실적도 전체 매출도 지금 100억 달러를 넘게 될 거라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다양한 밸류체인들의 기업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메타의 마크 주커버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병목 현상은 AI 전체 산업의 병목 현상은 유일한 거는 GPU가 아니라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력.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는데 네. 너무나도 전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미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적인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주들도 여러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뭐 뉴욕의 맨하탄 쪽은 아닙니다만 뉴욕주에 원전을 갖다가 이제 짓겠다고 하니까. 네. 원전도 짓고요. 저는 가장 지금 원전을 여러분 짓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소송도 있고 주민들이 그래요? 반대도 하고. 네. 소형 모듈 원전이야. 네, 소형 모듈 원전도요. 아직 상업적으로 하더라도 아니 그럼 소형 원전 모듈도 안전하다고 해도 잠실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목동에다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LNG.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네네네. 지금 이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광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의외로. 네네. 그래서 태양광과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나 정적인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일단 전기를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허. 거기에 지금 천연가스하고 태양광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거침없이 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도 대형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거나 구매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2기를 샀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도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2030년까지 모두가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네. 센터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좀 뛰어넘는 모습이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차기 연준 의장을 좀 조기 임명할 수도 있다. 결국에
섀도우 연준 의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이죠. 코스피가 3,080, 코스닥 78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63,3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0.8% 떨어집니다. 지금 2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하락,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떨어집니다. 29만 4,500원.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은 0.8% 하락하면서 49,95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0.3% 하락합니다. 64,500원이고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나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2.5% 상승합니다. 지금 90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KB금융 지금 보합권이고 네이버가 0.5%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2%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8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0.8%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내림세입니다. 47,100원, HLB가 1% 약세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7% 상승합니다. 28만 9천 원이고요. 휴젤이 1% 떨어집니다. 37만 3천 원, 파마리서치도 내림세 49만 6천 원이고 펩트론, 클래시스는 보합권이고요. 리가캠바이오 강보합으로 11만 1천 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움직임 좋네요. 지금 원전주 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드텍이 지금 18%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밖에 지금 오르비텍 18% 강세, 오진도 10% 오름세고요. G2파워, 한전산업 4%, 5% 강세고요. 우리기술, 에너토크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한전 KPS 3.7% 상승하고요. BHI도 지금 2.5% 올라갑니다. 보성파워텍도 3% 올라가네요. 오늘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이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데 메디앙스가 지금 14% 급등합니다. 2,460원, 에르코스 14% 강세고요. 꿈비, 아가방 컴퍼니도 7%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디앙스가 14% 급등 중이고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도 오늘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캐리소프트, 투박스 코리아도 3% 이상 올라가네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라든지 엔젤 산업 쪽 움직임 좋고요. 이게 결국에 캐릭터 쪽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비츠로테크가 지금 25% 급등을 하고 있고요. HVM도 4.8% 올라갑니다. 이제 우주항공인데 이제 방산 쪽하고도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되어 4% 이상 올라가고 현대 로템도 지금 4% 상승입니다. 20만 5천 원. 그리고 한화도 4.6% 강세고 LIG 넥스원 지금 2.8%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츠로테크, 한화시스템 다 올라갑니다. 세트레가이도 1.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조선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HD 현대 미포 3.7%, 4% 강세고요. 하나 오션도 82,300원 2% 이상 올라가고요. HD 현대 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이 68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17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928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40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5억 원, 5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90전 하락한 1,35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지금 보합권이고 미증시 쪽에서도 보면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순환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산주, 조선주 네. 강했다가 좀 쉬어갔다가 다시 또 움직이잖아요. 다시 또 가고. 예, 근데 반도체가 또 오히려 쉬고 예. 삼성전자는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저기는요. 요즘 우리 정민이 계속 째려보고 있는 한국전력은요.
아, 제가 째려본다고요? 아, 오늘은 좀 떨어져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 강세였잖아요. 오늘은 네. 2% 하락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틀 연속 어제까지 해서 이틀 연속 하락이고 음봉이 나왔고 오늘 지금 이게 장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흑산병이라 할 만한 게 지난 4월 초에 이제 장 돌리고 나서부터는 없고 빠져봐야 이틀이고 사흘째는 늘 다시 돌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이제 그리고 상승 종목이 워낙 뭐 하락 종목보다 좀 더 많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고 가기에는 약간 버겁고 네. 그런 분위기 같죠. 예. 아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기 강 박사님 이 AI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헷갈려 가지고요. 아니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 포장마차에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임마 이러니까 형님 뭐 이러는 그거는 한눈에 봐도 이거는 만든 거네 싶은 게 보이는데 화질이나 이런 게 저 궁금한 거 하나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로봇들 보면은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이렇게 뭐 이거 하는 저 동작이 제가 한 20년 후나 되면 저런 동작으로 할 것 같은데 그림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네. 저보다도 못해요. 네네. 이렇게 그럼요. 자세가 관절 움직임이. 움직임이. 네. 근데 제가 한번 본 게 탁구 치는 로봇을 봤는데 이거 실제 아니죠? 실제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네. 탁구를 칩니까? 네네. 특수 동작은요, 그것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체 몸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팔만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해요. 그래요? 네. 특수한 어떠한 과제, 업무를 위에서만 만들어진 로봇은 그 업무를 대단히 잘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인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 예를 들면 갑자기 한쪽 팔을 땅에다 짚고 한쪽 팔로 뭔가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 탁구 로봇으로 하라면 못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런 동작까지도 하게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손가락에 있는 우리 손에는 여러분 17,000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17,000개의 감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네. 아마 그걸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탁구 치는 로봇은 대단해요. 그냥 두 대가 또 이렇게 치는 저도 봤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사람하고 치는데 네. 뭐 별의별 어떤 공격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스포츠 로봇들은 그래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쓰레기 버리면서 저런 자세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저런 부분들은 몸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의 관절들 이런 것들을 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손도 사실은 우리가 27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테슬라 로봇은 22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보면은 춤을 추는데요. 지난번에 춤출 때하고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발가락이 생겼어요. 발가락. 네, 그래서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하나의 발가락으로 앞부분에 생겼는데요. 네. 이것이 휴머노이드 역사에선 처음으로 생긴 발가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가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균형 감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로봇은 다 여러분 중국의 로봇들 막 마라톤하는 로봇들 보십시오. 다 평발이에요. 정말. 바닥에 하나 그냥 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발가락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달리기도 그렇고 균형 감각 엄청나게 다르죠. 이렇게 되면요 에너지도 적겠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로봇 보면은 발바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발바닥으로는 저 지금 평발입니까? 저? 평발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발가락들도 진화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은 R&D다.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가격을 지금 뭐 저렴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구현해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로봇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네. HD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대단히 하나 로보틱스라든지 예.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매출의 100%는 산업 로봇과 협력 로봇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전 세계 어디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 한국의 기업들은
산업 로봇과 협력 로봇에서 나오고 네.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다크 팩토리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해요. 다크 팩토리? 그게 뭐냐면 요 블럭이 자동화되면 그 블럭은 전기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서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취재를 했는데 멀리서 지커 공장을 딱 바라봤는데 그 듬성듬성 꺼져 있고 불이 듬성듬성 층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작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100% 자동화됐다는 거예요. 자동화됐으니까 기계가 돌아가니까 로봇이 돌아가니까 불 켜놓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불을 다 꺼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런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보틱스들의 저는 상승세는 앞으로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중국은 자동화가 안 되는 건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로 넘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자동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꼭 사람 손이 필요한 거는 네, 그쪽으로 꼭 사람 손이 넘겨버린다? 필요한 거는 그거를 놔두면 그래도 자신들의 실업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예. 어차피 기하게 큰 한 가정 한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런 3D를 안 하려고 하고 예. 지금 농촌에서 올라오신 분과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중국 정부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도 그거를 외부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화 가겠다. 그리고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은 2030년에 휴머노이드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정말 맹아적인 수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에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센싱은 필요하지만 네. 센서 기술은 필요하지만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해서 이 카메라로 이 물건을 판단하는 것 인공지능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대단히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 로봇이나 산업기술 로봇은 배터리가 필요 없이 유선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도 없고요. 관절도 발전할 필요가 없죠. 왜? 특수 기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처럼 휴머노이드처럼 모든 무릎 관절과 발가락과 손의 그 관절과 이런 부분들이 액추에이터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R&D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한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휴머노이드 R&D 부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지. 아직 시제품도 뭐 제대로 된 것들 이미지로만 존재하지 네. 공개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이번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에 100조 쓰겠다는 거 5년 쓰는데 거기 휴머노이드도 20% 들어 있었어. 이러면 진짜 안 되고요. 휴머노이드를 또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요 빅테크 관련주에서 보면은 약간 AI 쪽에서 뒤처진 쪽이 앞서 센터장님 말씀 주신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죠. 예, 애플 주가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애플이 보니까 퍼플렉시티 AI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인수를 확정진 건 아니고요. 검토? 최고 경영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어. 것이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날 때는 대단히 왜냐하면 애플이 M&A에 대단히 보수적인 회사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퓨리오사 한국의 NPU 칩을 만드는 것도 메타가 인수 제안했지만 퓨리오사가 거절했잖아요. 퍼플렉시티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애플이 아마 손을 잡자 그러면은 애플에 인수될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애플은 이렇게 되면 AI 지각생이라는 지금 이미지가 예, 주가를 예. 끌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AI 지각생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예. 퍼플렉시티의 그 애플 인수가 확정되면 저는 애플의 주가는 V자는 아니지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리에 당장 네. 퍼플렉시티가 붙게 되면 저희가 시리에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머니쇼는 어떤 프로그램이야? 라고 물어본다라면 지금은 절대 모릅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리가 멍청하게 이제 시리가 퍼플렉시티랑 연결해서 머니쇼는 누가 진행하고 있고 이런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 써보니까 챗 GPT랑 확실히 또 다른 차별화된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단히 전문가들이 쓰기 좋게 대단히 정보가 구체적으로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최신 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네, 퍼플렉시티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오픈 AI를 만들었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나와서 4명이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 이탈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AI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퍼플렉시티를 인수한 건 전 좋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AI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최근에 엄청 뛰었습니다. 거의 뭐 네이버는 뭐 20만 원 근방에서 30만 원 육박했고 카카오만 하더라도 뭐 4만 원 하던 게 지금 7만 원 잠시 넘었다가 다시 지금 6만 2천 원인데 그러다 보니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스까지
자, 요거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당연하게 기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의 기대치와 스테이블 네. 코인에 대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코인을 대한.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달러 중심의 정말 스테이블 코인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각국은 예. 각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건 페이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가 가장 강력한 후보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로서의 저는 실적에도 개선이 될 거고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대치지. 과연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또 한국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 미국의 제니시스 법안처럼 국가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진행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착착착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뭐 저는 이 펀더멘탈이 받쳐줄 수 있지만 지금은 펀더멘탈 없는 기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약점을 말씀을 드리면 챗GPT의 이용자들이 한국에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건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챗GPT가 SNS를 시작하고 DM을 시작하고 쇼핑을 시작한다라면 미국은 쇼핑을 이미 결제까지 챗GPT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페이팔을 연결해서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 쇼핑에도 좀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말에 오픈 AI가 챗GPT가 인스타그램처럼 SNS가 전환되고 DM이 들어온다라면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도 분명히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100%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완전한 기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는 좋게 보면은 워낙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정상화되어 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네,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고점 대비 워낙 낮은 데까지 네.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듣겠습니다만 박사님 다음 출연하시면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 이제 카카오 관련주나 이런 네이버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페이가 됐건 네이버페이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거는 탁 안 오거든요. 그렇죠. 서클도 지금은 엄청나게 미국에서 글쎄, 올라가고 예. 있지만 서클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예치금을 예. 중앙은행에다가 한국은행에다가 둬야 된다라면 이걸 갖고 흔히 말하는 은행이라는 건 레버리지 장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래서 답이 잘 뭔 돈을 버냐 말이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내려면은 어느 정도 비율에서 비트코인으로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믹스 이번에 뭐 페드에서 SLR 예. 좀 완화했던 것, 네. 이거 레버리지를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에게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결정이 나야 됩니다. 아니 월가에 누구 그쪽에서 좀 일하는 친구들 얘기가 이 서클은 이거 한국 사람이 다 끌어올렸다는 것 같던데 주가를. 그런 말 이제 상장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이 기술적 지표도 안 나와요. RSI가 기본적으로 14일은 거래는 돼야 뭐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뭐 6월 언제 상장했더라. 네. 그러고 나서 이거 60몇 프로 갖다가 그렇게 확 잡아 당겼으니 네, 300불까지 올라갔죠. 네. 이야 참. 돈나무 언니도 많이 캐시오도 네. 또 그런데 또 촉이 있어가지고 네. 후다닥 해먹고 또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털고 나오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아니 저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그 이번에 로보택시 네. 이제 시범 운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만 이제 구글 웨이모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확장성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좋고 안정성은 구글 웨이모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정성이라는 현재 것. 수준, 예. 근데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인간의 운전을 AI가 모방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사건 사고가 뭐 사건은 없었죠. 네. 그 경찰청 신고된 예. 그러한 우려스러운 장면은 거의 초보 운전자가 하는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죠. 예. 근데 초보 운전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을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AI는 훨씬 더 빠르게 일반 운전자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일반 네. 운전자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의 이슈는 시간이 시간 내에서 그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확정성이죠.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규제에 의해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도시마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텍사스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샌프란시스코하고 지금 LA에 신청을 테슬라가 해놨는데 안 해준다라면 저는 그냥 오스틴을 감쌀 거라고 봐요. 오스틴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버가 3,000대가 다니고 네. 있고 웨이모가 300대가 되는데 테슬라가 거기다 5,000대를 풀어버리면서 반값 택시를 해버리면 예. 우버는 망할 겁니다. 최소한 오스틴에서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확장만 되면 모든 도시의 우버 매출을 테슬라가 다 가져가겠구만.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테슬라의 매출이 어느 정도를 추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재무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이 서비스의 확장성, 차량의 확장성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확장성을 너무나도 쉽게 더하기 빼기로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즉 오스틴만 만약에 테슬라가 5,000대 정도로 점령만 해버려도 대단히 큰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보 운전 네.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로보택시에다가 그 스티커는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기 뭐야 제일 재치 있는 그 초보 운전 스티커가 그거더라고.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하지? 저도 답답해요. 뭐부터 뭐- 시작해서 많잖아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라는 스티커. 그거는 당분간 좀 붙이고 다니는 게. 아, 저 로보택시구나. 이게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초보 운전 이 뒤에 스티커 문화가 이거를 좀 이 K 초보 운전 이 스티커를 미국에 수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출. 그러니까 저 가끔 예. 어르신 운전 중도 봤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어르신 운전 중. 네. 그렇죠.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운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당신네들이 알아서 잘 피해라 이 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듣겠습니다. 스티커 내가 붙이고 다녀야겠다. 소장님, 제가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매주 토요일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